오늘 새벽 2시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5년 하반기 애플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애플 이벤트에선 예상했던 대로 에어팟 프로 3세대와 애플워치 11, 애플워치 울트라 3, 그리고 아이폰 17 시리즈가 공개되었습니다. 하반기 애플 이벤트의 주인공인 아이폰 17 시리즈에 대해 가장 큰 특이사항을 살펴보자면, 먼저 아이폰 17 기본 모델로 디스플레이 베젤이 줄어들고 크기는 6.3인치로 커졌으며, 아이폰 XR이 출시된 후 7년 만에 드디어 120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단순히 고주사율이 아닌 프로 모델과 동일한 프로모션으로 1에서 12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며 Always On 디스플레이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프로 모델에만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었던 반사방지 코팅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아이폰 에어입니다. 예상과는 달리 아이폰 17 에어가 아닌 아이폰 에어로 출시했습니다. 이번 출시된 라인업 중 유일하게 티타늄 소재 바디로 제작되었으며 5.6mm의 굉장히 얇은 두께를 가지지만 애플은 역대 아이폰 중 가장 견고한 내구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6.5인치, 무게는 165g으로 크기 대비 굉장히 가벼운 무게지만 루머에서 떠돌던 무게만큼 가벼운 무게는 아닙니다. AP로는 A19 프로가 탑재되었으며 애플 자체 개발 무선 통신 칩 N1과 C1X가 탑재됐습니다. 또한 배터리 타임이 아직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공식 홈페이지 기준 영상 재생 시간이 27시간으로 아이폰 16 플러스, 16 프로와 동일한 배터리 타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에어 모델은 국내 출시 모델도 eSIM 전용 모델로 출시됩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입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 17 프로와 아이폰 17 프로 맥스입니다. 바디의 소재가 알루미늄으로 변경되었고 카메라 섬까지 통짜로 제작된 유니바디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후면부에 부분적으로 유리가 부착돼 예상대로 투톤 색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이폰 17 프로의 디자인 변경의 가장 큰 이유는 발열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아이폰 최초로 베이퍼 챔버를 탑재하여 AP 및 모뎀의 발열을 분산하고 알루미늄 바디를 통해 다시 열을 분산하여 최고 성능을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일단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는 굉장히 긍정적인 점과 굉장히 부정적인 점을 가집니다. 먼저 부정적인 점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의 디자인이 너무 별로라는 거겠죠. 그나마 블랙 색상이 나왔다면 어두우니까 덜 눈에 들어왔을 텐데 블랙 색상은 출시가 되지도 않았고 디자인에 어울리지도 않는 오렌지색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거부감이 생길 정도의 디자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소재를 변경했는데도 프로 모델의 무게가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이번 프로 라인업도 휴대성의 개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점을 생각해보자면 더 이상 일부 스펙 때문에 강제적으로 프로 모델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의 지원 여부로 인해 굳이 프로 모델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더 비싼 돈을 주고 프로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기본 모델과 에어 모델에서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강제적으로 프로 모델을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프로 모델에만 적용될 거라고 생각했던 디스플레이 반사 방지 코팅이 기본 모델에도 적용된 것에서 굳이 프로 모델을 사지 않아도 괜찮다는 애플의 의지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가격 정책에서도 보입니다. 128기가 모델을 단종하고 256기가부터 출시를 하면서도 시작 가격을 $799로 동결했습니다. 국내 환율로 인해서 시작 가격이 4만원 인상되기는 했지만 전작의 256기가 옵션 대비 11만원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번 프로 모델의 디자인에서도 긍정적인 점을 찾자면 프로 모델이 디자인을 해치는 결정을 하면서까지 성능을 위한 프로 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상위 모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성능에 몰빵하는 프로가 되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에게는 이번 변화가 오히려 좀 더 좋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인업의 재개편과 기본 모델의 스펙 향상은 정말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는 이번 변화가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좋은 변화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또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과 다르게 기덕 입장에선 아무래도 프로 모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성능 향상은 달갑지만 디자인 변화가 워낙 뭔가다 보니까 좋지만은 않은 이 찝찝함 감정이 좀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은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